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한국 영화 속의 인물들은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뜨거운 감정선이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인물들은 해외 영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감정이 시의적절하게 반드시 필요한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기보다는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싸대기의 바리에이션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딱히 개연성이 없는 장면에까지 뜨거운 감정을 억지로 우겨넣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죠. 인도의 영화들이 과도하게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듯 일본의 영화들이 과도하게 오버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듯 한국의 영화들은 슬픔이 됐든 분노가 됐든 마치 목숨이라도 건 것처럼 감정을 극한까지 몰아가르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에서는 왜 유독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8, 90년대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홍콩의 느와르 필름은 한국의 영화인들에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자면 범죄를 다루는 느와르 영화들은 판타지나 SF처럼 고비용의 특수효과나 분장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카메라와 사람만 있으면 적당히 구색을 갖추고 찍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적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시절, 한국 영화계는 홍콩 영화에 대한 향수와 동경, 그리고 저렴한 제작비라는 노하우까지 함께 담아 한국식 느와르 영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멀티플렉스는커녕 전국에 극장 자체가 많지 않았던 1990년에 야, 이 자식들아, 형님 병원으로 모셔가. 무려 67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거뒀던 작품이 장군의 아들이란 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는 이색적인 기록일 겁니다. 이어서 1993년에는 투캅스가 86만 명을 기록하고 넘버3나 비트, 줄서 습격 사건 같은 작품들까지 꾸준히 흥행을 이끌며 범죄 영화들은 한국 영화 산업 초창기의 한 축을 든든하게 떠받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바야흐로 조폭 코미디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이 대중적인 장르의 대중적인 흥행에 힘입어 한국 영화 산업 전체의 파이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90년대 이후로 엄청난 속도의 성장을 겪으면서도 범죄 영화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장르를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반대로 일본의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만화를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소재,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영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너무 많은 항마력을 요구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연기를 습득해 버렸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 명백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일본의 영화에는 훨씬 더 다양한 표현 기법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게 만화적인 분장이 됐든 비현실적인 연출이 됐든 가끔 완성도는 낮을지라도 최소한 다양한 표현만큼은 분명히 존재해왔죠.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존재한다는 말은 곧 A라는 영화가 B라는 영화와 무엇이 다른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별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범죄 영화들만이 극장에 걸린다면 A라는 범죄 영화가 B라는 범죄 영화와 무엇이 다른지를 관객들에게 어필할 만한 표현 수단이 별로 없게 되지만, 일본처럼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캐릭터가 활발하게 활용이 된다면 그 완성도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영화들 사이의 구별점만큼은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들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내 눈 줄 아니? 어차피 만들어지는 장르나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작품들과 내 작품 사이의 변별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미국처럼 거대한 자본은 물론이고 인종이나 지역의 다양성은 더더욱 뒷받침되지가 않고, 일본처럼 만화적인 과정이 허락되지도 않는 이 척박한 장작 환경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표현 기법만을 활용해서 새로워 보이는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영화가 찾아냈었던 방법은 영상의 처음에서 이야기했었던 김치 싸대기 바리에이션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장르와 비슷한 소재의 이야기를 반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훨씬 더 강렬한 자극을 줘버려서
타 작품과의 차별점을 꾀하는 것. 즉, 더 강렬한 감정과 더 강렬한 연기로 자극의 리미트를 해방해서 우리 영화를 선택하면 더 강렬한 자극을 맛볼 수 있다고 관객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는 항상 화가 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감정의 강렬함이 유일하게 허락된 차별점이자 표현의 도구인 상황이라면 영화 전체가 화를 내서 더 강렬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영화와 자신을 구별지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한동안 꽤나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연기를 하는 배우의 얼굴을 타이트한 클로즈업으로 잡아내는 것은 한국 영화 특유의 문법으로 자리를 잡아왔었죠. 그건 배우의 얼굴 말고는 딱히 영화 안에 동원할 만한 다른 물질적인 표현 수단이 마땅치가 않았던 척박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속사정보다도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역시나 관객들이 그 화가 많은 한국 영화를 선택해줬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영화를 향해 공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정반대로 반발심을 가지는 경우까지도 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고발 영화는 우리 사회 내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젠 너무나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기에도 민망하지만 그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었던 문화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응집되어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분출하는 영화들도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영화는 산업의 태동기에 겪었던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제작비가 저렴한 범죄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그렇게 다양한 장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렬한 감정만이 작품의 주요한 표현 수단이 되어버렸으며 한국 사회 자체도 원래부터 뜨거운 감정을 가진 곳이었다는 점이 항상 화가 나 있는 한국 영화를 품어주는 토대로 작용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문화 현상의 흐름이 그렇듯 한 가지 방식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지겨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이 과잉된 혹은 무분별한 멀티캐스팅으로 여전히 배우의 얼굴만을 표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영화들은 관객의 외면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장르와 더 다양한 소재를 시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느와르 밖에는 답이 없다는 핑계도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한국 시장에는 너무 민망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유튜브와 OTT의 등장으로 극장 영화들은 거대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까지 해왔던 당시 거는 조금 더 다른 시도가 있어야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